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6월 8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전에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브로맨스가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UFC에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저번에 참여했을 때는 바로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 혼자 참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좋지 않은 결과로 깨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러가지 후담이 있는 가운데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멀어지고 설전이 오간 배경이 바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 수장으로 제럴드 아이작맨을 일론 머스크가 추천을 하고 아이작맨에 대해서는 상원 인준까지 실제적으로 잠정적으로 다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나사 수장 임명을 철회한 것이죠. 아이작맨은 일론 머스크와 같이 우주 개발의 동업자요 친구로서 오랜 세월을 같이 했습니다. 어려울 때 동고동락도 하고 망할 뻔했을 때 서로가 의지하면서 버텨왔던 베프인데 그를 지명하지 않자 일론 머스크는 섭한 마음이 들어서 BBB에 대하여 건드리기 시작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행정부의 빅 아젠다 중에 하나인 BBB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브레임하는 것에 대하여 발끈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둘의 사이가 깨어졌는데 그 원인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사처 처장인 세르히오 고르가 깨어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르와 머스크 간의 사이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고르가 아예 공개적으로 테슬라 망해간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고르가 아이작맨을 흠을 하나 딱 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척 슈머에게 고르가 10만 불의 정치자금 후원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르가 딱 미끼 삼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 고위 상원의원에게 10만 불을 지원한 사람을 우리 공화당 행정권에서 내사의 책임자로 지명할 수 없다고 설득력 있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회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지명을 철회하자 일론 머스크는 당사자인 고르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섭한 마음이 더 생겼던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브로맨스를 허무맹랑하게 깨면 안 되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한 발짝 물러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앱스타인 사진도 삭제를 하고 여러가지 그간에 비난하였던 모든 세세의 게시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썼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격의 그 고집에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래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카드를 갖고 오면 받아들일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LA는 불타고 있습니다. 바로 IC라고 불리우는 이민세관국이 지난 금요일날 다운타운과 파라마운트에 있는 홈디포를 급습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 40건의 체포영장을 받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마침 부근에서 시위 중이던 시위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위대들이 수천 명이 몰려들어가 단속 중이던 IC 요원들을 폭행을 하고 그들의 차에 화염병을 던지고 난리 법석을 피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이것은 일종의 폭도로 규정을 하고 주방위군을 투입을 한 것입니다. 주방위군을 원래는 주지사와 연방정부가 동시에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 보통은 주방위군을 투입을 할 때는 주지사와 상의를 한 것이 사전에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게빈 뉴섬이 누구입니까? 가장 리버럴하고 가장 엉터리인 주지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불법 체류자들을 LA에 자꾸 집어넣어 황폐화된 이 도시에 싼값으로 부동산을 빅락과 같은 헤지펀드에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투표권을 줘 나를 찍으면 당신들은 정상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는 프로파간다를 이어가고 있음에 따라 많은 불체자들이 이들에게 투표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채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엔젤 도시라고 불리는 로스앤젤레스의 IC 요원들을 영장을 소지한 채 40명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들이 폭행을 당하고
호위 중이던 LAPD 경관까지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자 이런 테러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즉시 주방위군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게빈 뉴섬은 현직 연방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여 병원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평화로운 시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경찰 차량이 불타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뉴스의 실황으로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시장인 캐런 베스 경우에도 앞으로 연방에 있는 정치가들과 상의를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시장과 지주지사를 두고 있는 LA가 불쌍하기도 하죠. 여기에 즉시 주방위군 2,000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투입하라고 명령을 하였고 폭도 시위들 중에 특히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린 자들에 대해서는 테러로 분류하라고까지 명령을 한 것입니다. 부랴부랴 주방위군이 소집이 되어 1차적으로 일요일인 8일 새벽 5시 반에 연방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 300명이 1차 투여가 됐고 지금 나머지 1,700명은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캐런 베스의 경우에는 LAPD가 사건에 대한 소요가 일어났을 때 LAPD가 현장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LAPD를 믿고 맨 처음에 작전을 수행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한편 뉴섬은 이 주방위군 배치는 의도적인 정치적 선동이라고까지 폄하를 하고 있으나 그의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을 선동하여 위기를 고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하고 지금 LAPD 경우에는 바로 전술적인 경계태세에 돌입하였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경계태세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현장을 지휘 감독을 하고 후임 부대가 도착하여 임무 교대가 될 때까지는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유니온역이 있는 알라메다와 그 일대는 모든 도로가 통제가 되어 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우회를 하기 때문에 따라 때 아닌 일요일 LA시 한복판에는 지금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101 프리웨이 노스바운드의 북쪽 방향의 스튜디오 시도의 부근에서는 6차선 도로를 도로 보수 공사한다고 5차선을 막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병력 이동과 주방위군의 이동이 그만큼 어렵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주말에 이러한 작태를 볼 때는 LA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백악관 대변인인 캐런 리비슨 골마 터진 불법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고 소상히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에게 즉시 출동 준비하라고 지금 완전 출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경차로인 톰 호먼은 앞으로 이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연방 공무원들을 전부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캐런 베스와 주지사도 포함되느냐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선을 넘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에 선을 넘을 경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고 단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LA 라이어 버전 2가 이민자들 문제로 지금 LA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나 시정부의 행정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주방위군에 나서서 연방 건물을 지금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백 명의 지금 주방위군과 LAPD 경찰들과 또한 수만 명의 이 시위자들이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이 위기가 고조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언론들과 좌파 정치인들은 평화적인 시위라고 부르고 있는데 무슨 놈의 평화적인 시위가 차량을 불태우고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팔레스타인 길을 흔들며 또한 이란기까지 등장하고 있고 파키스탄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미국을 점령하여 마치 자기 나라에서 데모하듯이 하고 있는 이 작태가 어떻게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시위란 말입니까? 이들의 립 서비스에 너무나 지친 우리들입니다. 한편 이들의 배후를 살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즉 요번에 LA 폭동은 대부분 좌익 성향의 NGO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체를 보면 바로 2023년도 정부 예산 지출은 1200만 불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주정부와 연방정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2024년 조 바이든 말기 때 갑자기 3400만 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가 된 억만장자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CHIRLA라고 하는 인도적 이민조합은 정부 지원금이 1200만 불에서 3400만 불로 급증을 하여 요번 소요의 뒷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폭동 현장에는 CHILA가 인쇄한 것으로 보여지는 많은 팻말과
또한 전문적인 디자인으로 된 폭도들의 현수막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회주의 단체의 뒷배는 바로 억만장자인 싱엄이 있으며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 증거 사태 때 연루가 되어 구속 중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법적인 프로세스에 모든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직에 연계하여 PSLA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해방당이 연계가 되어 있고 앤슬연합, 피플스 포럼과 연계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좌적인 단체들이 NGO를 핑계삼아 이 단체를 후원하고 이 폭도들을 서로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틴 오엠은 만약의 경우에 따라서는 현역 군인을 추가 파견하여 투입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LA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불체자들이 미국의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백악관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도 억만장자의 갑질이 하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5번가와 26번 스트리트 사이에 24층짜리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1층부터 24층까지 4개 층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전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그가 이 펜트하우스에 새로운 가구를 도입하기 위하여 그 일대 길거리를 다 막고 대형 크레인을 동원하여 그의 가구로 옮기는 것이 오전 내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욕 5번가를 오가던 수많은 차량들이 우회를 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의 억만장자 가구를 옮기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판의 갑질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